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보미예요.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5, 6단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많이 해요. 그리고 5, 6단원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회문화 하면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이제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1단원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1단원이 사회학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잘 가르쳐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관점이라든가 내지는 연구 방법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학생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요, 뒤로 갈수록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그래요. 관점은 진짜 쉬운데 사회문화 10단원이 막 뒤에 가니까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관점이 쉬운 이유는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원체 정말 집중을 정말 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공부에 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문화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처음에 했다가 중간쯤 갔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앞부터 하고, 기출문제도 앞부분 보다가 중간쯤 와서 뒤에 안 보고 다시 앞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1단원 내지는 2단원을 무수히 많이 반복한 거죠. 그래서 관점이 쉽고 생각보다 연구 방법이 쉽고 자료 수집 방법이 별로 안 어렵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5, 6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5단원, 6단원까지 한 권을 다 끝내거나 그래서 한 권을 몇 회독씩 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가짐이 뒷단원으로 갈수록 좀 해이해지고 풀어져서 5, 6단원 오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후다다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5, 6단원은 이 핵심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개괄적인 서술 같아서 어떤 게 중요한지 캐치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줄줄줄 가다 보면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술술술 넘기다 보니까 오히려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 6단원은 1단원 봤던 그 집중력의 반만 투자해도 되고요. 그리고 한두 번만 더 봐도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단원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이 5, 6단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입니다. 기출을 분석한 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대답하지 못하면 5, 6단원을 어떻게 공부해요? 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그 학생은 개념으로 다시 가셔서 5, 6단원을 꼼꼼히 1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5단원의 단원명, 주인공. 그렇죠. 사회제도입니다. 6단원은요? 사회변동입니다. 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면 5, 6단원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더 물어봐야 될까요? 네. 5단원은 사회제도입니다. 사회제도인데요. 가족제도, 종교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오늘날 사회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 대중매체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주요 출제 포인트인지는 6, 9 수능, 작년도 6, 9 수능, 또 한 2년 정도를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6월을 보면 종교제도를 보는 관점, 교육제도를 보는 관점, 9월을 보면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 교육제도를 보는 관점이 나와서 결국 수능에는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5단원에서는 관점을 묻는 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중매체의 유형이 6, 9 수능 빠짐없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5단원에서는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관점을 묻고 하나는 대중매체 유형을 묻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 변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6월에 보면 진화론과 순환론이 나왔고요. 9월에 보면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수능에는 진화론, 순환론, 근대화론, 종속이론을 한 문제로 다 물어보았죠.
그러면 사회 변동과 관련된 이론이 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정보사회라는 것의 특징을 산업사회랑 물어보는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6구 수능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로 가서 보셔도 2014년에 있었던 2015년 6구 수능을 보셔도 5단원의 두 문제, 6단원의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출제되는 거는 관점이라든가 또는 이론이라든가 해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파악이 되면 사실 5, 6단원은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거의 고난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한 번씩 그래서 2014년에 있었던 6구 수능,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6구 수능의 그 문제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보시면 좋아요. 2015년 6월에 보면 가족 문제를 보는 관점이 나왔거든요. 기능론, 갈등론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죠. 1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2016년 9월에 보면 2016년 9월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계속 나왔습니다. 대중매체 유형이 나와 있고, 시각정보, 청각정보, 그리고 양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해서 각각 신문인지 라디오인지 인터넷인지 TV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까요?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그렇죠. 뉴미디어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성에 표시가 된 것을 인터넷이라고 두고 나머지를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에 따라서 대중매체의 유형을 나눠보는 것이죠. 이게 기본입니다. 또한 여기서 출제되는 것들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 순환론 출제 정해져 있습니다. 진화론은 사회 변동의 방향을 진보하는 방향으로, 쭉 진보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고, 순환론은 성장했다가 쇠퇴했다가 성장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렇게 보는 것이었죠.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죠. 그래서 보통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은 두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한 명은 근대화론 쪽으로, 한 명은 종속이론 쪽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5, 6단원 공부하는 거 1단원이나 2단원보다 훨씬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우리가 5, 6단원을 어렵다라고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소홀한 탓입니다. 사실 5, 6단원의 개념 자체는 객관적으로 1단원이나 2단원이나 3단원, 4단원보다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그만큼 덜한 탓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6구 수능 출제 포인트 위주로 한 번씩 탁 시간을 들여서 면밀히 학습하신다면 5, 6단원에 나오는 4문제 모두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솔루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봄이었습니다.